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제가 전공이 화학이라 과거에 아주 잠깐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LG화학은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LG그룹의 계열사입니다. LG그룹은 총 3개 부문, 즉 화학부문, 전자부문, 통신서비스 부문이 있고 계열사는 총 70개 있습니다. LG화학은 화학부문에 속해 있는 계열사입니다. LG화학은 화학업체 중 브랜드가치 글로벌 4위입니다. 2위인 다우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다우보다 훨씬 큰 성장성이 예상되므로 조만간 2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매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지만 과거 10년간 매출과 이익 현황은 들쑥날쑥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경기를 타는 시클리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사업장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라 패스하겠습니다. 해외에는 총 2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대부분의 생산 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LG화학 내에는 4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4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2019년 영업자료에서 공개된 사업 부문별 판매 실적입니다.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숫자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한 회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은 아니고 단순 판매액 기준입니다. 어쨌거나 판매액 기준으로 석유화학이 11조 8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전지사업부로 6조 7천억입니다. 이 중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전지사업부입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모두가 쉽게 예상하듯이 전지사업부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최근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7위인 초대형 블루칩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업체입니다.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부럽습니다. 전지사업부는 또 하위 3개 사업부문으로 나뉘는데 핸드폰이나 전기 스쿠터 등에 공급하는 소형 전지사업,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공급하는 배터리,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자동차 전지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전지 덕분에 LG화학 주가가 뛰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로는 LG화학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기차의 수요는 앞으로 폭증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세계 1위 업체인 LG화학의 성장은 당연하겠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된 직접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테슬라 3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전체 배터리 수요의 14%를 LG화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고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머나먼 얘기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앨런 머스크는 일반인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빨리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 없다지만 우주선도 만들어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로 뭔 짓을 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배터리 업계의 강자인 중국의 CATL은 테슬라의 파트너이면서 도요타, BMW 등의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와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비롯한 유럽의 자동차 업계 역시 배터리 자체 생산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을 한국, 일본,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LG화학이 앉아서 그냥 관망만 할 업체도 아닙니다. 테슬라 배터리 추가 수주를 진행 중인 것 외에도 GM과 작년 말에 배터리 셀 생산 관련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과연 적정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사실 제가 차트 보고 추세선 그려가며 주가 예상하는 무당 같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재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의 퍼는 57.84배입니다. 퍼가 낮으면 가치 투자를 고려할 만한 주식이고 퍼가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장 지속성이 내재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 역시도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퍼는 높아도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LG화학의 매출액은 2019년에는 매우 미약하게 1.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18년 8%에서 2019년 3.1%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2019년과 2018년 별 차이가 없는데 매출 원가는 2019년이 거의 1조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3천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2019년 순이익률을 떨어뜨린 이유이겠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니 석유 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감소했고 전지사업 부문은 6,5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지사업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19년 상반기에 유가 폭락을 경험하고 2019년 하반기에도 2018년에 비해 낮은 유가가 유지되어서 그럴 겁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부문은 유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고정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전지사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6천억 넘게 떨어지다 못해 왜 적자를 받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전지사업 부문의 자산이 거의 3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전지사업 부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현금 흐름표로 다시 검증을 해보면 영업활동으로는 실제로 3조 넘는 현금이 들어와서 2018년에 비해 1조가량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로 인해 6조 1천억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6조 이상의 현금을 2019년에 투자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입니다. 2019년에 관련자를 찾아보니 해외에 배터리 사업 관련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공장을 셋업하면 초기 수율이 낮아서 수익성이 꽤 안 좋아지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에는 적자폭이 컸지만 3분기부터는 수율이 개선되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규로 증설된 생산 라인이 초기 양산 라인 셋업 과정에서 수율이 낮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도 두 번째 공장을 짓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화학의 주가는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저는 LG화학 전지사업 부문이 언젠가는 분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석유화학과 생명과학 등의 사업 부문은 배터리 사업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업 부문끼리 연관성이 없고 경기 사이클도 완전히 다르고 산업 섹터도 너무 다릅니다. 과거에 LG화학이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망설였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전지사업부의 성장성과 석유화학 부문의 리스크 또는 사업의 한계 등이 서로 상충되면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분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전지사업 부문의 매출이 폭발하고 투자가 지속되어 자산 규모가 커지면 분사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사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어떤 유형으로 분사할지는 모르겠지만 LG화학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분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마 분사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LG화학의 주식이 폭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점 외에도 거역할 수 없는 향후 배터리 수요 폭발, 그리고 LG화학이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쌓아온 양산 능력과 품질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를 생산한 날이 오더라도,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오는 날이 오더라도 LG화학은 대세에 힘입어 수혜를 입긴 할 것입니다. 수혜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는 경영진의 능력에 달려있겠지만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 참 매력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투자한 모든 투자자가 그렇듯 다른 사업 부문보다 이제까지 너무 착실하게 투자하고 키워온 전지사업 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